어제 영국 맨체스터에서 열린 미국 가수 아리아나 그란데 콘서트 현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최소 22명이 사망하고 59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이날 폭탄 폭발로 콘서트장은 한순간에 생지옥으로 바뀌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정식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590억 원이 넘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정에 섰습니다. 퀸즈 지역 주민들이 7번 전철 페인트에서 떨어지는 납성분으로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며 MTA 교통당국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시가 소매업체 근로자들의 최소 근무 시간 보장에 나섭니다. 뉴욕시의회 민간서비스노동위원회는 어제 페어 워크 위크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일반 소매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안정성이 들어가 있는 조례안 등에 대해 검토했습니다. 뉴저지주의 특수목적고등학교가 큰 인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특목고는 연간 900여 명의 지원자가 탈락될 정도로 인기입니다. 자율주행 차량이 보편화되면 미국 운전기사들의 대량 실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율주행차가 시험 운용 단계를 넘어 기존 차량을 대체할 만큼 일상화될 경우에 연간 단위로는 30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3일 KBTV 뉴스9입니다. 어제 영국 맨체스터에서 열린 미국 가수 아리아나 그란데 콘서트 현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최소 22명이 사망하고 59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이날 폭탄 폭발로 콘서트장은 한순간에 생지옥으로 바뀌었습니다. 박소현 기자가 전합니다. 22일 영국 맨체스터 경기장 아레나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최소 22명이 사망하고 59명이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날 아레나에는 미국 가수 아리아나 그란데의 공연을 보기 위해 2만여 명의 관중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직후인 10시 30분경 두 차례의 폭탄이 터졌습니다. 폭탄은 사람이 몰린 공연장 출구와 인근 지하철역 사이에서 발생해 피해는 더욱 컸습니다. 관중들은 폭발음을 듣고 한꺼번에 빠져나오면서 사고 현장은 더욱 혼잡했습니다. 콘서트 현장 밖에서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부모들도 폭발음을 듣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We were in arena and we had a bang and I had to run for my life and they told us to calm down because it was a balloon. We heard the last record come on and people started streaming out and then next thing is a big flash. Didn't really hear the bang to start off with. Big flash and then a whoosh of air and just thought, what the hell's that? And then a smell in the air. 영국 경찰은 이번 사건이 사제 폭탄을 이용한 자살 폭탄 공격이라며 용의자는 현장에서 사망했지만 관련 용의자 3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메이 총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맨체스터 시민과 국민이 잔혹한 테러 공격에 희생됐다며 이번 공격을 테러로 규정했습니다. 이번 테러는 지난 2015년 52명이 목숨을 잃은 런던 지하철 테러 이후 영국에서 일어난 최대 테러입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이렇듯 사람들의 일상이 테러 목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 세계인들은 공포에 빠지고 있습니다. 콘서트장과 클럽 등에서 즐기다가 테러로 한순간에 희생될 수 있다는 것이 사람들의 공포감을 더욱더 커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촌에서 안전지대가 사라진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순위파 극단주의 조직 이슬람국가 IS가 이번 영국 맨체스터의 콘서트장 폭탄 테러의 배후를 자처했습니다. 또 성명을 통해 앞으로도 이 같은 공격을 계속해서 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IS의 성명은 영국 경찰의 발표와는 달리 공격 주체가 순교했다는 표현이 없어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처음 보안 분대가 공격을 수행했다고 표현했으나 이는 영국 경찰의 단독 자폭이라는 발표와도 어긋납니다. 미국 국가정보국은 IS 배후 주장이 아직까지는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정식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590억 원이 넘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정에 섰습니다. 김희삭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송 차량에서 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화장기 없이 조금 수척해진 얼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 밖으로 나온 건 구속되고 53일 만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수의 대신 감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아직 미결수 신분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재판을 받을 때 사복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왼쪽 가슴엔 수임 번호가 적힌 배지를 달았습니다. 긴장한 듯 자신이 앉을 자리를 반복적으로 되뇌이면서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도 구속 전과 달랐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건 지난 4월. 이보다 2달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 씨를 기소했지만 법원은 두 사람을 함께 재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과 특검이 각각 기소했더라도 함께 재판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하고 뇌물수수 혐의도 내용도 서로 같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합치면 재판부가 선입견을 가질 수 있고 방어권 행사도 어렵다며 반대했지만 결국 재판부 결정을 수용했습니다. 저희는 유감스럽지만 재판부의 결정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국민 참여 재판을 받을 의사가 있냐는 재판부 질문에 박 전 대통령 측은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재판 일정을 두고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검찰은 매일 재판을 하자고 했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은 기록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며 반대했습니다. 재판부가 들여다볼 혐의 내용은 뇌물수수 혐의 등 모두 18가지입니다. 검찰은 모두 진술을 통해 불행한 역사의 한 장면이지만 혐의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추론과 상상에 의한 기소였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해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기록 검토를 마칠 때까지는 일주일에 2-3번 재판을 열겠다면서도 나중에는 4번 이상 재판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혐의 내용과 쟁점이 많은 상황에서 1심 선고는 구속 만기 6개월을 꽉 채워 오늘 10월 초에야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퀸즈 지역의 주민들이 7번 전철 페인트에서 떨어지는 납성분으로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며 MTA 교통당국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퀸즈 지역 주민들이 MTA 교통당국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퀸즈 7번 전철 선로에서 떨어지는 페인트 가루에 유해 납성분을 포함했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MTA 교통당국이 이를 제대로 처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어제 22일 데니얼 드롬 뉴욕시 의원을 포함해 지역 주민들은 퀸즈 잭슨 하이트 7번 전철 고가선로 아래 루즈벨트 애비뉴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드롬시 의원은 이전부터 MTA 측에 문제점을 알리고 새 작업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변호사인 댄 우달드는 MTA가 주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며 MTA는 납성분의 위험을 인지하고 하루빨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7번 전철의 52가역부터 정션 블로바드역에 집중된 이 페인트 가루는 조사 결과 납성분이 연방 허용치의 44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MTA 측은 그동안 페인트 작업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정확한 작업 날짜는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소송에 대해서도 해당 지역은 인체에 해로운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하며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스라엘을 이틀간의 일정으로 공식 방문해 이스라엘의 적국인 이란을 맹비난하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 해법 모색에 나섰습니다. 김희삭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동과 유럽 순방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이스라엘 텔아비브 벤 구리온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날 오후 예루살렘 구시가지에 있는 성묘교회를 방문한 뒤 유대인의 성지 통곡의 벽을 찾았습니다. 미국의 현지 대통령이 통곡의 벽을 방문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검은색의 유대인 전통 모자인 키파를 쓴 채 나타나 통곡의 벽에 손을 대기도 했습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 총리 공관에서 네타냐후 총리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이스라엘과 주변 아랍권 국가들이 이란에 공동으로 대응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을 때 많은 아랍 지도자들을 만났다며
이란의 커지는 위협에 대해 우리가 공유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함께 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네타냐후 총리는 생애 처음으로 트럼프 정부 아래 변화의 잠재력을 봤다며 트럼프 정부의 대이란 정책을 칭찬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평화는 가장 힘든 합의 중의 하나라고 들었지만 나는 우리가 결국에는 그곳에 도달할 것이라는 느낌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 공간을 방문하기 전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대통령 공간에 들러 행한 연설에서도 이란은 테러리스트와 무장 조직에 대한 자금과 훈련, 장비 지원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이란을 비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맹주인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살만 사우디 국왕을 비롯한 중동 국가 정상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IS를 격퇴하고 테러리즘에 맞서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국토안보부가 밝힌 체류 기한을 넘긴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자 현황 파악 보고서에 따르면 2016 회계년도에 체류 기한을 넘긴 한인은 11,696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기간의 전체 인원은 62만 8,799명입니다. 한국 국적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자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통한 무비자 입국자가 5,875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국토안보부의 외국인 출입국 실태 파악 능력이 크게 진전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조만간 불체자에 대한 단속이 현실화되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소매업체 근로자들의 최소 근무 시간 보장에 나섭니다. 뉴욕시의회 민간서비스 노동위원회는 어제 페어 워크 위크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5개 조례안에 대해 검토했습니다. 이들 조례안 중엔 5인 이상의 일반 소매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안정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은 2주 동안 최소 20시간의 근로를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또 조례안 중에는 업주가 종업원들의 근무 시간을 편의대로 지정해 종업원들이 항상 대기하도록 하는 관행을 금지하는 안도 포함되었습니다. 또 조례안 중에는 업주가 종업원들의 근무 시간을 편의대로 지정해 종업원들이 상시 대기하도록 하는 관행을 금지하는 안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들 조례안은 곧 본회의 표결에 붙여지며 조례안당 35명 이상의 시의원들이 지지자로 참여하고 있어 통과될 가능성은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의 특수 목적 고등학교가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과거에 정원도 못 채울 정도로 인기가 없어 폐교까지도 고려됐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이제는 뉴저지 특목고는 연간 900여 명의 지원자가 탈락될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 같은 특목고의 성장은 과학과 수학, 엔지니어링, 컴퓨터 사이언스 등 이른바 스템 분야 교육을 중심적으로 하면서 우수 학생들이 대거 특목고에 지원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특목고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성적이 가장 눈에 띕니다. 실제 한인들이 많이 몰리는 버겐 아카데미의 경우 SAT의 평균 점수가 1,470점이며 이는 주 전역의 특목고 중에 4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또 마머스 카운티 하이테크놀러지 고등학교의 경우엔 2015에서 2016 학년도 재학생들의 SAT 평균 성적이 1,600점 만점에 1,506점을 기록했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에 홍역이 돌고 있습니다. 버겐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아시아 국가에서 미국으로 온 10대가 홍역을 앓고 있는 채로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호텔과 병원 등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국은 이 10대와 접촉한 주민들의 경우 홍역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이 경우 즉시 병원이나 보건당국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0대 홍역 환자는 지난 12일에서 13일 로젤파크에 있는 라마다 호텔에 투숙했고 리치우드에 있는 벨리 병원을 13일부터 15일까지 이용했습니다. 홍역은 전염성이 매우 높은 질환으로 10일에서 12일간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과 기침, 결막염, 발진 등이 나타납니다. 지난 1분기에 뉴욕시에서 가장 잘 팔린 콘도는 어디였을까요? 플러싱에 소재한 주상 복합 건물인 그랜드 스카이뷰 파크가 올해 1월에서 3월 중에 뉴욕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콘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랜드 스카이뷰 파크는 이 기간 동안 총 95개 유닛을 팔아치웠고 유닛당의 거래 가격은 72만 2,691달러였습니다. 이 건물은 플러싱 7번 전철과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한편 이 같은 결과는 부동산 전문 웹사이트인 프로퍼티 샤크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른 것으로 이 회사는 2012년도 이후에 재개발 또는 신축된 콘도를 대상으로 이번 통계를 집계했습니다. 뉴욕주가 시민권 취득 캠페인을 올해도 실시합니다. 뉴욕주의 시민권 취득 캠페인은 시민권 신청 비용인 $725를 뉴욕주가 바우처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뉴욕주는 이를 위해 2,000명분의 바우처를 준비했지만 실질적인 수혜자는 389명에 그쳤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주는 올해 목표를 실질적인 수혜자를 늘리는 데 두고 있습니다. 바우처 추첨 대상은 1인 가구 기준으로 연소득이 22,311달러, 4인 가구 기준으로 45,510달러를 넘지 않아야 하며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향후 10년 동안 메디케이드 예산을 8천억 달러가량 삭감하는 등의 복지 혜택을 대폭적으로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2017에서 2018 회계년도 예산안에는 이 같은 메디케이드 예산을 줄이는 것을 포함해 푸드 스탬프 예산도 1,930억 달러를 삭감하는 안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수혜 자격을 대폭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의회 예산국은 이 같은 예산안이 확정이 되면 앞으로 10년 동안 1,000만 명가량이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을 잃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맨해튼 허드슨 리버의 대형 수상공원 공사가 다시 재개될 예정입니다. 공사 주최 측이 새로운 공사 개정안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난 2014년에 공사가 진행됐지만 자연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이유로 잠시 중단된 바 있습니다. 박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넓은 잔디밭과 푸르른 정원, 2개의 축구장과 원형극장이 있는 맨해튼 허드슨 리버 대형 수상공원 공사가 다시 재개됩니다. 피어 55로 알려진 이 프로젝트는 웨스트 13가에 있는 노후한 항구 피어 54와 철거된 피어 56자리에 2.7에이커 규모의 대형 수상공원을 세우는 도시개발 계획입니다. 2014년 유명 사업가 부부가 대부분의 개발비를 부담해 허드슨 리버 파크 트러스트와 상호 업무를 제휴했지만 지난 3월 자연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이유로 공사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연방법원은 주변에 서식하고 있는 물고기와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공사를 허락할 수 없다고 판결 내렸습니다. 이에 공사 주최 측은 콘크리트 지지대를 제거하고 바지선 선착장을 제거하는 2가지 개정 프로젝트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로써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주정부 지원을 포함한 약 2억 달러의 예산을 들인 피어 55 프로젝트 도시개발 공사는 재개될 전망입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자율주행 차량이 보편화가 되면 미국 운전기사들의 대량 실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예상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제 골드만삭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자율주행차가 시험 운용 단계를 넘어 기존 차량을 대체할 만큼 일상화가 될 경우에 매월 2만 5천 명의 운전기사가 일자리를 잃고 연간 단위로는 30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보고서는 트럭 운전자가 택시, 버스 운전자보다 실업 피해가 클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2014년 기준으로 미국의 운전사 400만 명 가운데 310만 명이 트럭 운전사일 정도로 분포가 높기 때문입니다. 또 이 보고서엔 오는 2025년에서 2030년 사이 완전한 자율주행차 또는 반자율주행차가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2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5월 23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어젯밤 맨해튼 미드타운에서 한 남성이 덤프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10시경 51가 8에비뉴 근처에서 29살 남성이 공사 중인 디젤 탱크에 발이 걸려 넘어져 공사장 인근에서 들어오던 대형 트럭과 부딪혔습니다. 남성은 대형 트럭 바퀴에 깔려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이 남성은 넘어질 당시 메고 있었던 백팩이 펜스에 걸려 앞으로 튕겨나가 대형 트럭에 치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남성을 미처 보지 못하고 공사장 현장으로 들어오던 트럭 운전자는 사람이 있는지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1살 여아가 마약을 삼켜 중태에 빠졌습니다. 일요일 저녁 8시경 스태튼 아일랜드 알던 하이츠 내 글렌츠우드 애비뉴에 위치한 한 가정집에서 1살 된 여아가 의식이 없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아기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현재 중태입니다.
아기의 입가 주변에는 헤로인의 한 종류인 메타돈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아기가 엄마가 복용하고 있던 메타돈을 삼킨 것으로 보인다며 집에서 발견된 메타돈은 아기 엄마가 물에 타서 복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아기가 이를 잘못 마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기소된 사람은 없습니다. 어제 롱아일랜드 고속도로에서 차량 한 대가 길을 잘못 들어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새벽 4시경 플레인뷰 롱아일랜드 고속도로 46번 출구 이스트 바운드 선로에서 차량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41살 존 투렌트며 그 자리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서포 카운티 경찰은 SUV를 몰던 투렌트가 이스트 바운드행 선로에서 길을 잘못 들어 앞서 오던 세단과 충돌했다고 말했습니다. SUV와 충돌한 세단에 타고 있던 여성 운전자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날 사고로 롱아일랜드 일대가 진입이 금지돼 심각한 교통체증이 야기됐습니다. 강도를 쫓던 택시 운전자가 총에 맞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새벽 4시경 브롱스 틸로선 애비뉴에 위치한 한 나이트클럽 앞에서 택시가 남성과 여성 승객을 태웠습니다. 이들 승객들은 택시에 타기 전 강도에게 금품을 빼앗겼습니다. 이에 택시 운전자인 52살 마이클 필버트는 승객을 태우고 강도를 뒤쫓아갔습니다. 강도를 쫓던 필버트는 데라벨 애비뉴에서 또 다른 강도 일행을 만났고 강도는 운전자를 향해 총을 쐈습니다. 경찰이 급하게 현장에 도착했지만 용의자들은 달아난 뒤였습니다. 이날 사고는 운전자 이외에 다른 피해자는 나오지 않았고 총상을 입은 운전자는 근처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목격자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 이어집니다. 엘리폰드 파크에서 성별 구분조차 하기 힘든 부패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1일 조류 관찰을 하던 한 주민이 76 애비뉴와 클로버 데일로드 인근에서 시신을 발견하고 신고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22일 멕시코 장벽 건설 첫 번째 예산으로 16억 달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멕시코 장벽 건설을 완공하는데 총 30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장벽 건설 자금이 포함되는 어떠한 법안도 거부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제3대 제임스 본드이자 총 7편의 007 영화에 출연한 최장수 본드 로저 무어가 23일 별세했습니다. 향년 89세입니다. 무어의 가족은 그가 짧은 암 투병 끝에 스위스에서 눈을 감았다고 밝혔습니다. 소아과학회가 1살 이전 아기에게는 과일 주스를 먹이지 말고 1살이 넘었다고 해도 과일 주스 먹이는 양을 가능한 한 줄이라고 권고했습니다. 아이에게 주스를 먹이면 모유나 분유의 섭취량이 감소해 아기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 이어집니다. 네, 1892년에서 1954년 미국에 온 이민자들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섬이 있었습니다. 바로 앨리스 아일랜드 섬인데요. 이 섬의 이름을 딴 상이 있습니다. 지난 13일엔 이 앨리스 아일랜드 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오늘 포커스인 시간은 올해 앨리스 아일랜드 상을 수상하신 정수일 전 뉴욕 한인 경제인 협회장님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먼저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축하 인사 많이 받으셨죠? 예, 여러 가지로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 친구들도 전화하고 네네.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생각해보니까 상당히 큰 상이고 또 내가 받기에는 좀 너무나 부끄러운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소수민을 위해서 한 거고 또 한국 사람을 대표로 해서 받았기 때문에 제가 기꺼이 영광스럽게 받았습니다. 네네. 예. 그 미국 이민자들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상 중에 하나라고 그런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네. 예, 지금 목에 걸고 계신 그 메달인 건가요? 네, 이게 이제 앨리스 아일랜드 어워드 메달. 아, 네네네. 어너 메달이라고. 네. 아유, 근사하십니다. 네네. 이번에 우리 정 회장님을 비롯해서 한 6분의 그 한인분들이 받으셨죠? 네. 네네. 이게 지금 금년이 아마 31회 같아요. 31년. 근데 우리 한국 교포가 한국 민족이 미국에서 상당히 인정을 받고 또
그렇기 때문에 다른 민족보다는 참 많이 이번에 받은 걸로 생각하고 대개 1년에 1명, 2명이었는데 금년은 6사람이 받게 됐습니다. 네네, 그러시군요. 그 미국에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1973년 12월에 미국에 왔습니다. 아유, 오래되셨나? 오래됐죠. 네네. 아유, 그러셨구나. 그러면 주로 이제 한인사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요? 저는 이제 경제협회라고 경제협회를 창립할 때 창립 멤버로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가지 임원도 맡은 후에 제가 5대 회장으로 경제협회에서 제가 봉사를 했습니다. 그 후에 한인회 이사장하고 평통 수석 부회장도 하시고 또 제한군인회도 했고 여러 가지 이것저것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봉사하는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아, 네. 아유,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셨네요. 네네, 그러시군요. 네, 그 이상은 그 미국 사회에 굉장히 이제 공헌한 그런 이민자들한테 이제 그 수여되는 상이고 또 성공한 이민자에게 수여되는 상입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평가가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이민자로서 제가 살아온 그 나의 모든 그 솔직하게 제가 그 프리젠테이션을 제시를 했고 또 특히 여기서 중시 여기는 거는 이 미국 사회에 공헌하고 또 미국 사회에 커뮤니티에 봉사한 그런 기록을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좀 했기 때문에 인정받고 제가 받게 된 겁니다. 네네, 그러시군요. 네, 그 우리 회장님 그 살아오시면서 이렇게 어떤 신념이 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와서 보니까 1973년도 하니까 우리나라 교포 이민이 60년대 말부터 많이 오기 시작하고 제가 올 때는 73년이었는데 이미 그때 그 많은 교포들이 가발업에 종사를 해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73년이면 벌써 가발이 사형길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교포들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우리가 미국 이민 생활을 해야 되는가. 근데 제가 늦게나라도 저도 가발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never too late, 결코 늦지 않다. 그리고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때 제가 행상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발 한 300브라치 가지고 브루클린 피킨 에베뉴에서 행상을 시작해가지고 제가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많은 시간을. 그래서 조금 돈 자본을 축적해가지고 가게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브로데이 홀세일을 제가 시작했죠. 그때도 홀세일이 바로 개척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홀세일 도매업을 한 개척자 중에 하나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그러시군요. 그 이민 뭐 거의 1세대라고 굉장히 초창기에 그쵸 이민을 오신 건데요. 지금 이제 갓 이민 온 이런 이민자들한테 그 좀 이렇게 그 이민 이렇게 일찍 오신 분으로서 좀 주실 그런 좀 그런 메시지가 좀 있을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never too late.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워요. 저희들이 사업할 때는 비교적 상당히 좋은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타민족과도 경쟁도 심하고 또 사업 자체가 안 되고 해서 많은 후배들이 정말 실망하고 어려워하고 하는데 나는 지금도 그걸 주장하고 싶어요. Never too late, never give up. 그리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루하루 최선으로 해서 산 그것이 모여가지고 나 인생이 되는 거고 내 라이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기회의 나라예요. 기회가 없는 것 같지만 열심히 일하다 보면 나름대로 그 순간에 기회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기회가 언젠가 새로운 이민자들한테도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기회는 머리는 크지만 꼬리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 기회가 있을 때 그걸 잡아야 되는데 이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 이런 기회가 다시 오겠지 하고 게을리고 그 기회를 놓치면 꼬리가 없기 때문에 다음에는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네. 예, 오늘 포커스인은 앨리스 아일랜드 수상을 하신 정수일 전 뉴욕 한인 경제인 협회장님 모시고 진행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보시겠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오늘 뉴욕 하늘은 맑고 선선했습니다. 한낮 최고 74도, 체감 기온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포근한 봄 날씨였지만 여전히 일교차는 큽니다. 따뜻한 봄 날씨는 내일도 계속됩니다. 기온도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저녁부터는 비구름이 밀려와 늦은 밤부터 곳곳에 비 소식 보입니다. 모레는 하루 종일 비가 내리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기온도 65도까지 뚝 떨어져 날이 잠깐 주춤하겠는데요. 날은 서늘하며 밤에는 천둥이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은 고온 현상 없이 계속해서 평년 기온 유지합니다. 하늘이 흐린 날도 보이지만 대체로 무난한 5월 마지막 주 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더 크다고 느끼는 요즘입니다. 얇은 겉옷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5월 23일 보내드린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